네, 김 소장입니다. 우리가 이제 학술적인 연구 논문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양적 연구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 양적 연구, 다시 말해서 통계 분석 하는 분들, 이 통계 분석할 때 사용되는 재료가 뭐겠습니까? 데이터잖아요, 데이터. 데이터인데 어떤 데이터다? 숫자로 된 데이터를 말하는 거겠죠. 이 숫자로 된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뭔가 분석을 해서 학술적인 연구 논문을 쓰려고 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인과관계를 파악을 해가지고 이제 이 결과에 대한 원인이 뭐 어떻다. 이거를 분석을 해서 여기에서 이제 어떤 전략을 짜려고 하는 그런 목표가 있겠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이제 이런 모형을 예측 모형이라고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결과를 예측을 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이제 다른 원인을 집어넣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오겠구나. 한 요 정도 결과가 나오겠구나. 이거를 이제 파악을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목적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이 예측 모형, 이런 예측을 할 수 있는 모형의 분석은 무슨 기법으로 할 수 있을까? 어떤 기법들로 할 수 있을까? 무조건 이 기법으로 해야만 할까? 무조건 저 기법으로만 해야만 할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런 느낌에서 한번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측 모형을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거. 이런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가 이제 숫자로 된 데이터인데, 첫 번째는 이걸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숫자가 이 원인도 있고 결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 기본적으로 예측을 한다는 것은 뭔가 이런 경향성, 뭐 이게 우상향이냐, 뭐 우하향이냐, 뭐 이런 경향성을 좀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요런 분산의 구조가 나오려면 이 하나하나가 다 좌표값이거든. XY의 좌표값들이기 때문에 이 좌표값이 이런 경향성을 보이기 위해서는 굉장히 조밀조밀한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 원인도 그렇고, 이 원인이 이제 여기에 가로축이 될 거고 결과가 세로축이 될 건데, 원인 결과 둘 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연속형 데이터가 준비가 돼 있어야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원인이 범주형이다, 결과가 연속형이다, 또는 원인은 연속형인데 결과가 범주형이다, 또는 원인도 범주형이고 결과도 범주형이다. 요런 경우의 수가 생기지 않겠어요? 이런 경우의 수에 따라서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예측 모형 기법도 달라질 것이다. 요 정도 여러분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가장 기본이 뭐겠습니까? 원인과 결과가 둘 다 연속형인 게 얘가 가장 기본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세 개는 기본은 아니다. 예외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과언이 아니겠다. 그럼 요거를 기본과 예외의 구조로 한번 나눠가지고 어떤 기법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물론 제가 설명드리는 기법 말고도 분석할 수 있는 기법이 더 있습니다. 더 있는데 그냥 가장 기본적인 기법만 설명을 좀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그 기본이 되는, 데이터의 기본이 되는 원인과 결과 둘 다 연속형인 경우, 원인과 결과가 모두 연속형인 경우, 이런 경우는 가장 기본적인 기법들이 들어갈 텐데, 뭐 일반적인 회귀 분석, 그리고 회귀 모형이죠. 그리고 구조 방정식 모형, 뭐 경로 분석, 뭐 등등 이런 것들의 예측 모형은 전부 다 기본적으로는 원인과 결과가 다 연속형인 데이터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다. 이거죠. 물론 여러분 뭐 원인과 결과들 중에 어떤 게 막 데이터의 범주가 다른 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너무 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어떤 그 로그 값으로 변환을 해가지고
그 ln이라는 함수를 쓰는 거죠. 로그 값으로 변환을 해가지고 뭐 대체 투입을 해야 될 필요도 있을 거고, 그런데 일단은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이런 것들도 있지만, 뭔가 조금 더 요즘에 AI의 느낌으로 더 든 게 예측 모형이 또 하나 나왔죠. 이제 머신러닝이라는 것도 있고요. 머신러닝 안에 이제 회귀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원인과 결과 둘 다 연속형일 때, 예를 들어서 조금 더 AI 같은 어떤 규칙적인 패턴을 찾아가지고 분석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머신러닝도 회귀 모형이 있다. 이게 이제 지도 학습에서 있단 말이에요. 참고적으로 제가 곧 멤버십 강좌에 멤버십 영상에 이 머신러닝 특집으로 해가지고 강좌를 올릴 겁니다. 상당히 양이 좀 되는데, 일단 첫 강의, 둘째 강의, 셋째 강의는 제가 벌써 촬영을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날만 잡아서 이제 올리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멤버십 회원분들께 공지를 여기서도 드리지만, 요번 기회에 머신러닝을 통해서 공부를 좀 하셔가지고 요걸로 학술적인 연구 논문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인이 범주형일 때 어떤 게 있습니까? 이 범주형인 변수를 더미 변수로 바꾸면 되지 않겠어요? 반대로 결과가 범주형이다. 이렇게 되면 일단 머신러닝에서는 지도학습의 분류가 가능합니다. 분류 모형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머신러닝에서는 원인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적으로 연속형, 범주형 다 가능하기 때문에 뭐 머신러닝은 좀 만능인 느낌도 좀 들죠. 근데 이제 회귀 모형이나 구조 방정식이나 이런 것들은 회귀 모형의 경우에는 결과가 범주형이면 이게 범주가 두 개의 범주다 이러면 로지스틱, 이항 로지스틱이죠. 3개 이상이다 이러면 이제 다항 로지스틱으로 가야 될 겁니다. 구조 방정식은 좀 힘들겠죠. 경로 분석도 힘들고, 이걸 뭐 더미 변수를 바꿔가지고 하기도 좀 애매하고, 가급적이면 안 하는 편이 낫겠죠. 그런데 이제 원인과 결과가 둘 다 범주형이다. 둘 다 범주형이다. 범주다. 이러면 뭐 할 게 없죠. 뭐 카이스퀘어 분석, 카이스퀘어 검증, 이거 말고 또 할 수 있는 게 있을라나? 이거 있겠죠. 그 머신러닝에 지도 학습에 이제 분류 모형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죠. 뭐 요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빠뜨린 게 있는데, 인과관계 둘 다 연속형이다. 이러면 이제 가장 기본은 상관관계죠. 상관관계. 요 정도 이제 분석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예측 모형으로 좀 가져갈 수도 있지 않겠나. 근데 따지고 보면 상관관계하고 카이스퀘어 검증은 이건 예측 모형은 아니에요. 얘는 예측 모형은 아니다. 예측 모형은 아니다. 그냥 두 변수 간의 관계를 보는 거지, 우리가 무슨 예측하고 이럴 수는 없어요. 상관관계하고 카이스퀘어 검증은. 왜냐하면 상관관계 R값하고 카이스퀘어 값이 나온 거지, 예측을 하려면 적어도 어떤 식이 나와야 되는데, 식 내지는 알고리즘이 나와야 되는데, 머신러닝은 알고리즘이 나오는 거지만, 모델이 나오는 거지만, 그리고 회귀 모형하고 구조 방정식 모형 같은 경우에는 식이 나오잖아요. 뭐 1차 방정식이 나온다든가 연립 방정식이 나온다든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측을 할 수 있는데, 상관관계하고 카이스퀘어 검증은 식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 값 자체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그 데이터에 대해서는 관계를 알 수 있지만 예측은 할 수가 없다. 데이터가 바뀌면 값이 또 바뀌니까. 자,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좀 알아놓으시면 좋지 않겠나. 이거 말고도 사실 예측 모형은 좀 더 있습니다. 근데 뭐 그거는 이제 뭐 잘 쓰이지도 않고, 뭐 특별한 학문에서 특별한 전공을 하시는 분들만 사용하시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생략을 하고 가장 기본적인 것만 이번 시간에 한번 살펴봤습니다.